오늘은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개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지식인이죠. 다니엘 레버티는 이 책에 대해 다가올 세기에 꼭 필요한 필독서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폴리메스입니다.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박학다식한 사람,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메스라는 개념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현저하게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경우는 제가 읽으면서 너무도 큰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가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왜 폴리메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와카스 아메드는요, 우리가 폴리메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이고요. 두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시대에 있어 생존과 자아실현 모두를 담지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초지능 기계가 출현한다고 하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시간 문제이죠. 수준이 대단히 높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대체하고 소멸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자리는 바로 인간의 생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존 수단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이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정사실에 대해서 우울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옥스포드대 인류미래 연구소의 소장인 앤더스 샌드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쾌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자동화에 대체될 위험이 크고 규정하기 힘든 일자리들은 기계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폴리메스는 후자에 해당하는 일을 처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명쾌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일자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전문화가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화 시스템. 그래서 너의 직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고 상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기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봤을 때는 그 일자리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분명한 만큼 알고리즘을 짜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요, 오히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전문화직, 전문화 시스템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협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폴리메스는 무엇이냐? 박학다식한 사람, 여러 주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직업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있어서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해독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데 능통할 뿐 아니라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도 뛰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판 게 아니라 다양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쉽고, 다양한 우물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폴리메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폴리메스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봤어요. 바로 생존을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아 실현이에요.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 여기에 일부분만 평생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일생을 마무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데는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이죠. 전문화를 추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전체 시스템과 연결 관계,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바라볼 때 부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인데 전체를 배우지 못하니, 익히지 못하니 그 부분의 의미는 잃게 되기가 쉽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구유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화 교육 시스템이 실제로 이제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죠?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 가속화되어 삐걱거릴 거라는 거예요. 초지능,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체될 것이고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더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구현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폴리메스라는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것을 표대 삼아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생존이라는 것과 자아실현이라는 두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찜찜하다는 거죠. 스물스물 어떠한 반론이 머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박학다식한 사람, 폴리메스를 생각하면 어느 하나의 전문성이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많이는 알지만 어느 한 우물만 판 사람보다는 전문성이, 지식이, 실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각 나라 문명에는 이러한 속담 또는 명언이 있습니다. 폴란드에는요, 직업이 7개인데 8번째 직업은 가난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7개라는 거는 폴리메스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8번째 직업이 가난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체코에는 재주가 9개인데 10번째 재주가 불행이다. 그리스에는 재주가 많은 사람은 텅텅 빈집에서 산다. 일본에서는 재주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이다. 재주가 12가지면 굶어 죽는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것의 전문가인데 어느 하나에도 대가가 되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박학다식한 사람, 폴리메스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점들, 전승되는 문구들은 책의 저자인 와카스 아메드에 의하면 모두 폴리메스를 오해해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빈곤, 생존이 위협되는 이러한 것들은요,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폴리메스의 개념과는 맞지 않아요. 폴리메스는 21세기 초지능 기계 시대에서 생존이자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지향점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폴리메스는 잡학다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깊이가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것이 박학다식한 폴리메스이고 깊이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만 하는 사람이 잡학다식이라는 거죠. 폴리메스는 인내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한 분야에 강력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에게 끈기가 없는 거죠.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갈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딴 데로 눈을 돌려요. 다른 분야에서 또 강렬한 호기심을 느껴요. 그 분야에서 또 매진을 하다가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또 옮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폴리메스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잡학다식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진득하지 못함을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말로 또는 내가 호기심이 많아서 어느 한 분야에 가만히 있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폴리메스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진득하지 못함, 인내심 부족, 그릿의 부족, 이것을 폴리메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올 시대의 핵심어를 갖고 와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내심 없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폴리메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존이자 자아실현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키워드, 이것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 주황색 삼각형으로 나온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인데요.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빗대어 생존 욕구부터 자기 표현 욕구를 거쳐 의미 욕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메스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 생존 욕구부터 의미 욕구까지,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폴리메스라는 개념에는요, 탄탄한 생존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기반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1인분의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그래서 이 1단계인 생존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의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한다? 이런 것은 매슬로우의 심리학 이론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폴리메스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과도 상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메스와 자팍다식은 다르다.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1인분의 역할을 하면서도 더 나아가 다방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존과 자아실현이 함께 있는 것이 폴리메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콧 애덤이라고 코미디언이자 경영 컨설턴트로서 이분도 이 책에서 폴리메스의 한 전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폴리메스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략적인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 안에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0% 안에 드는 분야가 3개, 4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것보다 훨씬 생존력도 강하고 자아실현력도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책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특정 분야에서 상위 1%에 들면 엄청난 재정적 보상과 안정,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1%에 해당하는 것은 소수일 뿐이다. 자기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면 직업 안정성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상위 1%가 되는 노력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수학 점수를 50점에서 80점까지 올리려고 하고요. 어느 한 학생은 90점에서 100점으로 올리려고 해요. 앞에 A 학생은 30점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B 학생은 10점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더 힘이 들까요? 바로 후자인 B가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위 1%가 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되고 나서도 앞으로 초인공지능 시대에 그 자리가 완전히 보장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런 방법을 택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략적 폴리메스인데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세 가지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 B, C라는 영역, 세 영역에 걸쳐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다 10% 안에 드는 정도까지는 올려보자라는 거죠. 이 상위 10% 안에 드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분야에서 상위 1%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A, B, C에서 각각 상위 10%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각각의 영역의 핵심 지식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면 훨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 확률은 훨씬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스콧 애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폴리메스라는 개념이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왜 폴리메스가 돼야 하고 왜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정말 일부분 뿐입니다. 폴리메스의 개념을 더 충만하게, 넓게,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강추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단어를 듣고 연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5살 어린아이와 50세의 노인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세상은 허무하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와닿는 무게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폴리메스에 대한 전혀 다른 의미와 넓이, 깊이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몇 개 더 이 폴리메스 책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우물만 파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죠.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초기계 시대, 인공지능,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일자리, 전문화된 일자리는 오히려 알고리즘에 대체되기가 훨씬 쉽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방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메스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 표대, 지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알자고 강력히 제안드려 보았습니다. 생존의 욕구 실현이자 자아 실현의 욕구 실현으로서의 폴리메스. 매슬로우의 이론에 비추어 설명을 하면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모두 충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폴리메스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대체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알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폴리메스가 되어야 하고, 자아 실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에게는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의 시작은 호기심이죠. 그런데 현 교육 환경은 이를 억누른다는 것이죠. 이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파편화시키고 부분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이 폴리메스의 책을 통해서 폴리메스의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고 공교육 시스템, 사교육 시스템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또 깊이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 싱큐베이션, 저희 독서 모임 싱큐온 있잖아요. 거기에 이 폴리메스의 개념을 이식하고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폴리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충분히 공교육과 사교육 시스템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독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책에 그런 방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메스는 단순히 잡학다식한 자기 1인분의 인생,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방면에 호기심만 많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 안에는 들어야 한다는 전략적 폴리메스가 되는 법, 그것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당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해방하는 비법, 다가올 세계에 꼭 필요한 필독서, 이 폴리메스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꼭 생존하시고 자아 실현에 있어 더 성큼성큼 다가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